지구라는 집은 굉장히 쾌적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햇빛, 물, 음식, 그리고 중력까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생명은 모든 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적색거성이 되며 지구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날이 왔을 때 커크 선장이 그토록 바라던 워프 드라이브를 탑재한 우주선으로 이미 우주를 날 수 있고 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동안은 동결건조된 치즈 햄버거를 먹고 창문으로 별을 보며 우주를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여행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른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주선 내에서 여러 세대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여행은 평소보다 더 흥미진진할 거예요. 과연 우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조건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걸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임신하는 것은 가능할까? 우주 개발 역사상 우주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불과 500여 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 체류했지만 다행히 12명은 그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는 꽤 긴 거리이지만 그래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규모로 보면 대단한 거리는 아니에요. 최장 연속 우주 체류 기간은 438일이지만 일반적인 체류는 더 짧은 기간입니다. 즉, 우주에서의 장기 체류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지금까지 실제로 조사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ISS에 체류하는 우주 비행사를 보면 무중력 상태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ISS에는 중력이 있고요. 그 중력의 크기는 지상 중력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즉, ISS의 궤도와 같은 크기의 초고층 빌딩 건물을 세우면 빌딩의 정상에 올라가도 1층과 최상층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왜 영상 속 우주비행사는 태연하게 ISS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을까요? 사실 ISS는 끊임없이 낙하하고 있어서 우주비행사는 미소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우주비행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ISS 우주비행사의 절반은 체류 초기 우주에 취하게 됩니다. 마치 배를 처음 타는 사람처럼 공간에서의 방향 감각을 잃고 구토나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탄도 비행 중에 아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은 없는데요. 아이를 만들기는커녕 이곳에서는 포옹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특수한 옷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성인용품 가게 선반에 이와 관련된 신상품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농담은 그만하고요. 오로지 생리학적 관점에서 우주에서 임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체액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신 중인 여성이 ISS를 방문한 경우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 위험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므로 궤도에서 얼마나 순조롭게 출산까지 임신을 지속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 여기 지구에서는 오존층 덕분에 우주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 다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근처의 궤도라도 ISS의 우주비행사는 지상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에 해당하는 양의 방사선을 하루에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악성 종양의 위험이 증대하며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높은 방사선량에 피폭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ISS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쥐에 동결된 유전 물질을 9개월간 ISS에서 보관한 후 지구에서 쥐를 수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난세포는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이 우주에 장기 체류하게 되면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비행 중에 우주선의 얇은 벽만이 치명적인 우주선의 유일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 벽이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 태어난 아기. 임신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볼게요. 무중력에서의 출산은 지구에서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가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우주선 내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해서 아기가 드디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기님, 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큰일이네요. 긴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ISS의 우주비행사는 항상 훈련장치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트레이드밀에 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기의 근육은 무중력인 채로 발달하므로 근육이 매우 약해집니다. 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는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구멍이 많아질 텐데요. 무중력에서 자란 아이의 골격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중력이 있는 딱딱한 지표를 밟게 돼도 걷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와 함께 무중력은 모든 체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 체액이 아래로 쌓이는데 우주에서는 반대로 체액이 머리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의 얼굴이 항상 부어 있답니다. 머리 안에 체액이 과잉되면 시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으로는 몸이 체내에 혈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보통보다 더 적은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심장 혈관계 질환이나 빈혈에 걸리기 쉽답니다. 무중력에서 태어난 자녀는 전정기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전정기관 덕분에 우리는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액이 내이관에 단지 둥둥 떠 있다면 전정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우는 것조차 할 수 없답니다. 눈물은 흘러내리는 대신 얇은 막이 되어 얼굴 위로 쌓일 거예요.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우주 생활을 해나간다면 지구에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엔지니어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력도 있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도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아이들은 우주선에서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겠죠? 그럼 그들은 우리를 닮았을까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지구인과는 너무 달라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진짜 외계인을 연상시킬 거랍니다. 외모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면에서는 그야말로 외계인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적어도 그럭저럭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딱 맞는 여가 활동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평생 우주선에 갇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공부하거나 놀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면 더 좋겠죠. 만약 태어났을 때부터 모두 기계공이 되라고 정해놓는다면 우주선에서 폭동이 일어날 테니 납득할 수 있는 사회 질서와 뛰어난 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세대의 아이까지는 부모님의 과거의 고향인 지구의 말을 매일 들으면서 성장하겠지만 그 아이나 손자, 증손으로 넘어가면 지구에 대한 애착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구는 그들에게 역사상 이미 지나간 단계, 아름다운 전설이 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체류 중에 우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말과 주위 세계의 인식은 어떻게 바뀔지, 그들의 취향은 어떻게 되고 어떤 예술을 창조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먼 은하의 새로운 행성에 착륙하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 그야말로 새로운 우주인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지구 소속이신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설이 되기 전의 지구를 지금 충분히 즐겨드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